자, 오늘 수업 진행해 보죠. 오늘 수업은 리마인드는 한 문제만 풀어드릴 겁니다. 한 문제만 풀어드리고요. 정석을 좀 많이 풀어드려야 될 것 같아서 정석하고 워크북 풀어드리는데 힘을 써보도록 하죠. 그래서 리마인드는 사실 특별한 거 없어요. 그냥 노가다 거의 다 되는 문제라서 그렇지 않은 합성에 관련된 문제가 2개 있는데 그 중에 하나만 해드리고요. 나머지 하나는 뭐 이따 상황 봐서 해드리든지 아니면 개별 질문으로 하든지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리마인드 안 하시는 분들이 졸라 많아요. 선생님은 알고 있습니다. 리마인드 대충 하시는 분들이 많다는 거. 근데 하셔야 돼요, 결국에. 여러분들 고등학교 가서 상위 등급 받으려면 결국에 하셔야 됩니다. 그럼 그때 처음 하지 마시고요. 지금 처음 하세요. 나중 돼도 이 정도 난이도가 거의 최상입니다. 그러니까 왜 책을 다 분해해 놨어요, 거긴 또. 네. 그래요. 자, 그래서 리마인드를 좀 자주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죠? 사실 잘 모르잖아요. 3번 보도록 하죠. 리마인드 교재 3번 보겠습니다. 자, 3번 보시면 x의 범위가 0과 3 사이에서 f 합성 fx는 2-fx의 서로 다른 실근의 개수는 되어 있어요. 그래프 나와 있죠? 그래프 나와 있으면 기본 접근은 그래프를 해석하는 겁니다. 식으로 바꿔가지고 물론 구할 수도 있는데 그렇게 하는 것보다는 기본적으로는 그래프를 해석한다라고 생각을 해주시고요. 그 해석에 대한 힌트로 뭐가 있냐면 문제에서 실근이 얼마냐가 아니고 실근의 개수에 대해서 물어보고 있어요. 그럼 사실 실근의 개수는 뭘 말하는 거예요? 교점의 개수를 물어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교점이 몇 개냐를 찾는 게 우리 최종 이야기가 되는 거예요. 방금 선생님 막 이야기했는데 대충 계산해서 하는 거 아닙니까? 너무? 자, 그래서 F 합성 fx예요. 곱하기 아니죠. 는 2-fx라고 되어 있고요. x의 범위가 어디서부터 어디? 0부터 3 사이라고 되어 있고요. 그래프 그려본다면 이렇게 되어 있네요. 1, 2, 3 있고요. 1, 2, 3 있어서 이렇게랑 이렇게 그려집니다. 자, 됐죠? 그럼 우리 여기 fx 있고 요 바깥에도 fx 있으니까 잠시만 fx를 t라고 치환할게요. 선생님이 치환하면 뭐 찾아야 된다고 그랬죠? 범위. 어떻게 찾아낸다고 그랬어요? 그래프 해석해서 찾아낸다고 했습니다. 자, 이 그래프가 t는 fx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가로축 x, 세로축 t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x의 범위가 0부터 3 사이에서 t의 가장 큰 값은 3이고요. t의 가장 작은 값은 0이 되겠네요. 그렇다면 이 치환을 통해 t의 범위도 0부터 3 사이가 되는 겁니다. 무조건 똑같은 거 아니에요. 문제 보고 해석하셔야 됩니다. 자, 그렇다면 주어진 이 식에 얘가 t고요. 얘가 t예요. 그래서 ft는 2-t가 됩니다. 그럼 이건 뭐가 되는 거예요? y는 ft와 y는 2-t의 교점을 찾는 겁니다. 그렇다면 함수는 똑같은데 변수만 x가 아니고 t로 변한 거라고 생각하셔도 되겠죠? 그럼 잠시만 가로축을 뭘로 생각하는 거예요? t라고 생각하시면 이 그래프가 ft 그래프가 되는 겁니다. 됐죠? 그럼 ft 그래프는 그려졌고요. y는 2-t 그래프를 그려볼까요? 그럼 이 친구는 y절편 2네요. x절편도 2예요. 그래서 이렇게 생기는 친구입니다. 맞죠? 자, 이렇게 돼요. 그렇다면 교점이 몇 개 있어요? 하나, 2개 있죠. 그래서 이 친구를 알파, 이 친구를 베타라고 할 겁니다. 그러면 t가 알파인 게 하나의 근이고요. t가 베타인 게 또 다른 근이 됩니다. 근데 t는 우리가 임의로 치환한 친구예요. 뭘로 바꿔야 돼요? fx로 바꿔야죠. 그래서 fx가 알파인 순간하고 fx가 베타인 순간을 찾으시란 이야기입니다. 그럼 주어진 이 식을 다시 뭘로 바꾸는 거예요? 변수를 x로 바꿔서 생각하면 되겠죠. 그러면 지금 흰색 그래프가 y는 fx 그래프가 되는 겁니다. 그럼 이 친구랑 우리 뭘 찾는 거예요? 알파와의 교점. 요건 사실 뭐예요? y는 fx와 y는 알파의 교점. 요 친구도 y는 fx와 y는 베타와의 교점을 찾는 거예요. 그렇다면 합쳐서 y는 fx랑 누구? y는 알파, y는 베타의
교점을 찾는다면 그게 바로 뭐가 되는 거예요? x의 근이 되는 겁니다. 그럼 y는 알파, 이 친구는 생긴 게 어떻게 생긴 친구예요? x축에 오셨어요. 평행한 친구가 됩니다. 그래서 x축에 평행한 그래프를 그려야 되는데 y좌표가 알파인 점이라고요. 근데 우리 알고 있는 건 뭐예요? x좌표가 알파인 점밖에 모르죠. 그럼 x좌표랑 y좌표를 같게 만들어주는 방법 뭐 있어요? 어디에 이동시키면 돼요? y는 x 위에 이동시키면 되죠. 그래서 y는 x 그래프가 추가적으로 필요합니다. 그렇다면 x값이 알파인데 y는 x 위의 점이니까 이 점은 y값도 알파가 되는 거예요. 됐죠? 그 다음에 이 친구는요? x값이 베타죠? 그럼 위로 올린다면 이게 y값도 베타인 점이 되는 겁니다. 됐죠? 그럼 우리 y는 알파 라인은 요게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y는 베타 라인은 이게 되는 거죠. 교점 몇 개예요? 4개요? 3개죠. 어떻게 3개예요? 여기 하나, 여기 둘, 여기 3개. 그래서 근의 개수는 3개가 됩니다. 됐죠? 강아지 그리지 말고요, 자매님. 네, 강아지 그리지 말고요.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하시면 되고요. 나머지는 문제에 있는 친구들 조건, 나머지 문제들은 문제에 있는 조건들 맞춰서 하는 거라 뭐 특별히 공식 같은 건 없고요. 사실 나오면 못 풀면 그냥 땡입니다, 이런 문제들은. 근데 요 합성 문제는 푸실 수 있어야 돼요. 예, 요거는 학교 시험 문제도 굉장히 잘 나오는 형태입니다. 비슷한 문제로 뭐가 있나요? 6번도 있습니다. 자매님, 왜 풀이는 하나도 없고 답만 띡 있나요? 녹화 중이라 험한 말은 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자, 둘, 넷, 여섯, 여덟, 8명 다 왔네요. 오늘 지석이 못 온답니다. 아프대요. 어머님 연락 오셨는데 많이 아프다고 그러더라고요. 어디 가요? 그건 결석해도 될 것 같습니다. 엄마한테 얘기하고 결석하시면 돼요. 너무 아파요. 어디 가요? 방금 얘기했잖아요. 엄마한테 얘기하고 결석하시면 됩니다. 선생님 오늘 출근하고 있었는데 비 오고 있었거든. 선생님 출근할 때. 그래서 저 뒤쪽 길로 오고 있었어. 이렇게 우산 쓰고 이렇게 오고 있었는데 바로 앞에 한 대학생 정도 되는 친구 3명이 이렇게 가고 있더라고, 남자애들이. 근데 편의점에 이렇게 들어간 거야, 2명이. 그리고 1명은 밖에 이렇게 서 있는데 이제 거기가 차도도 특별히 구분 없이 그냥 다 다니는 데였거든. 저 바로 옆에 있는데. 그래가지고 가고 있는데 지나가려고 그러니까 이 친구가 이렇게 비켜주는 거야. 그래서 이렇게 있고 여기에 편의점이 있었어. 편의점이 있었고 여기에 이제 친구 둘이 들어가더라고. 그래서 난 이렇게 걷고 있는데 여기 하나애가 이제 밖에서 기다리려고 우산 쓰고 딱 있는데 내가 오니까 여기로 지나갈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뒤로 점점 오더라고, 이쪽으로. 아니, 뭐 그럴 수 있죠. 그래서 이렇게 오더라고. 그러니까 보고 가는 게 아니고 뒷걸음질을 치더라고. 그랬는데 난 여기서 얘 이렇게 보고 있는데 여기만 보고 있잖아. 여기에 차가 오고 있는 거야. 차가 오고 있는 거야. 그래서 이렇게 했는데 얘가 서 있다가 내가 이 근처 오니까 피해주고 점점 하는데 차도 그대로 오고 있는 거야. 그래서 선생님이 어떻게 할게? 이렇게 잡았었어요. 이렇게. 아니에요. 선생님 어떻게 했을 것 같아요?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할 것 같아요? 그 상황에서. 진짜 딱 이 정도 거리였어요. 정말 손 닿으면 뻗을 정도의 거리 왔는데 이 친구가 계속 뒷걸음질 치다가 차는 여기쯤 왔어요. 아니에요. 소리를 질렀다기보다 했어요. 그랬더니 그 친구가 똑같이 하더라고요. 그러더니 차를 아슬아슬하게 피했어. 그러더니 뭐라고 했는지 알아? 그 다음엔 인간의 언어를 하더라고요. 고맙습니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무의식적으로 짐승 간의 대화를 통해서 서로의 이렇게 텔레파시가 통했던 거예요. 근데 놀라니까 뭐라고 해야 될지 모르겠더라고요. 차라는 단어가 안 나오고 이거밖에 안 나오고 그 친구는 왜 했나 모르겠어요. 네, 그 친구도 를 같이 하더라고요. 네. 그래요? 그렇네요. 지난주에 봤던 친구가 다음 주에 연고전 있다고 이야기하긴 했었는데. 어쨌든 그랬습니다. 그래서 두 마리의 짐승이 서로 비대화적인 언어를 통해서 서로 이렇게 통했어요. 여러분 연고전 이야기 나와서 그러는데 나중에 연고전 연대나 고대 가시는 분들은 연고전 꼭 가보세요. 선생님은 1학년 때 가보고 내 취향은 아니라서 별로 안 갔는데
그 졸업한 학생들 중에도 연고전 재밌다고 이후에도 가는 친구들이 있더라고요. 사실 나 아직도 뭐가 재밌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리고 연고전이라고 부르는 게 일반적이고요. 고연전이라고 부르는 사람은 고대 사람밖에 없습니다. 네. 그리고 연고전이라고 부르면 고대 사람들은 긁히거든요. 근데 고연전이라고 부르면 연대 사람들은 긁히지 않습니다. 왜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그 말이 맞는 것 같아요. 서울대 미만으로는 다 똑같은 것 같습니다. 네. 서울대는 스카이라고 이야기 안 합니다. 뭐라고 이야기해요? 서울대라고 이야기해요. 근데 연고대는 뭐라고 그러는 거예요? 스카이 같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예, 본인이 스카이라고 표현을 한다면 서울대가 아닐 가능성이 99%입니다. 알겠죠? 체육대회 하는 거예요. 대학들끼리 체육대회. 지정된 종목이 있어서 체육대회 하는 겁니다. 그래서, 네? 실제로 경기를 하는 건 체육 쪽 애들이고요. 나머지 학생들은 응원하러 가죠. 응원하러. 자, 여러분도 나중에 연고대 가면 가보시고요. 서울대 가면 못난 애들 체육 활동하는 거 이렇게 보러 한 번씩 가세요. 친구들한테 얘기해서. 그러시면 됩니다. 자, 리마인드는 한 문제만 풀어드린다고 했어요. 지금 컬러링 시간이 아니잖아요. 궁금한 게요. 없어. 사람들은 연세대에 가깝잖아요. 그렇게 아무 생각 없어요. 맞아요. 아는 사람 막 긁혀서 막 이렇게 반주해서 연세 갔고요. 아무 생각 없어요. 응? 저희 반에 어떤 애가 응. 겨울방학 수업 들었대요. 이름이 뭔데요? 이재용 아세요? 남학생. 걔 태풍 다니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여름방학, 겨울방학 때만 듣고 어머님이 태풍을 그렇게 미리 예약을 해놨다고 그랬나? 그래가지고 가신 걸로 알고 있거든요. 응. 오늘 제가 목에 풀고 있는 거 봤는데 거기 선생님 기록 써있잖아요. 응. 그 선생님이랑 우리 제가 소리가 좀 좋다 그랬어요. 걔도 소리가 그래요. 이 새끼들이. 그래요. 선생님 없는 데서 예, 그렇게 선생님 또 하나의 짐승으로 만들었군요. 자, 연생이 아니에요. 그럼 뭐예요? 포비는 포비예요. 내가 원하는 답은 그런 답이 아닌데요. 자, 그래서 오늘 워크북부터 먼저 보겠습니다. 워크북 문제를 좀 풀어드려야 될 것 같아요. 자, 워크북. 자매님, 워크북이요. 워크북이요, 자매님. 워크북 9, 부정적분, 정적분. 여기 볼 거고요. 28번 우선 좀 볼까요? 28번 보겠습니다. 자, 요거 때문에 28번 풀어드리려는 거거든요. 첫 번째 줄 밑줄 치시겠어요? 다항함수 fx의 한 부정적분 라지 fx. 여기까지 밑줄 치겠습니다. 다항함수의 한 부정적분 라지 fx. 여기까지 밑줄 치시고요. 왜 이런 표현이 나왔냐면 fx를 부정적분하면 되게 여러 개의 식이 나와요. 왜냐하면 상수가 다른 친구들이 나올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fx의 부정적분은 되게 많아요. 특별히 멘트가 없다면 fx의 부정적분은 되게 많은데 그 친구 중에 하나를 누군가를 라지 fx로 쓰기로 한 거예요. 문제에 설정하기에 따라서는 라지 gx로 설정해도 됩니다. fx를 적분하면 라지 fx가 일반적이긴 하지만 사실 이렇게 쓰려면 따로 설정을 해줘야 돼요. 근데 fx를 미분하면 스몰 f'x가 되는 거. 그건 당연한 겁니다. 특별히 설정을 하지 않으면 무조건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문제 나중에 풀다가 fx의 부정적분을 라지 fx 또 다른 부정적분을 라지 gx라고 하자 해서 이걸 미분한다고 스몰 gx가 되는 게 아닙니다. 그 이야기는 모두 얘를 미분해도 얘가 되고 얘를 미분해도 얘가 된다는 뜻인 거예요. 이름만 이렇게 붙여준 것 뿐입니다. 그렇게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리고 원래는 이런 설정을 하고 하셔야 되는데 그냥 특별히 멘트 없으면 스몰 fx는 부정적분하면 라지 fx가 된다로 문제를 푸는 겁니다. 알겠죠? 자, 그러면
지금 밑줄 친 걸로 알 수 있는 게 뭐냐면 라지 fx를 미분해요. 미분한다 기호로 뭐예요? ddx죠. 이렇게 하면 스몰 fx가 된다. 이렇게 좀 적어주세요. 요 뜻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첫 번째 줄 밑줄 친 거의 의미가 요거예요. 그럼 문제에 보시면 라지 fx는 x 플러스 2fx 하고 빼기 x 세제곱 플러스 12x 이렇게 있죠? 그럼 얘를 어떻게 하라고요? 미분하면 스몰 fx가 된다고요. 그러니까 뭔 짓을 해야 돼요? 이 식은 양변을 미분하는 겁니다. 미분을 하시면요. 좌변은 fx가 되고요. 우변은 고배 미분 갑니다. 앞에 거 미분하고 뒤에 거 그대로 적고 앞에 거 그대로 적고 뒤에 거 미분하고요. 그 다음에 빼기 3x제곱 플러스 12 해서 이거 사라지고 f'x 정리하시면 됩니다. 그럼 f'x 정리하면 적분상수 얼마인지 찾아야 되는 거 나오거든요. 그건 마지막 줄에 있는 라지 f0가 30이다를 활용하시면 구할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 되고요. 다음 32번입니다. 자, 32번 보시면 fx는 인테그랄 1부터 x까지 t-2, t-3 dt라고 되어 있어요. 자, 이거에 대해서 f'4의 값은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선생님이 지난 시간에 부정적분 이야기하면서 무슨 이야기 드렸었나요? 정적분, 부정적분 이야기하면서 제일 마지막에 드린 거 계산은 안 할수록 좋다예요. 여러분들이 이걸 보시자마자 이걸 전개하고 직접 부정적분을 하는 것, 정적분을 하는 건 좋은 접근이 아닙니다. 그럼 이제 뭐 하셔야 돼요? 이걸 잠시만 small gt라고 놓을게요. 그렇다면 얘는 large gt가 된 다음에 1부터 x까지 넣는 거니까 large gx 빼기 large g1이 됩니다. 그게 누구라고요? fx인 거예요. 근데 문제에서 요구하고 있는 건 뭐예요? 뭘 구하래요? f'4. 미분을 하시고요. 4를 집어넣으래요. 그럼 이 식 미분하면 라지 gx 미분하면 뭡니까? 스몰 gx죠. 자매님. 라지 지원은 미분하면 뭐가 됩니까? 0입니다. 왜일까요? 왜죠? 지금 상수가요. 누구에 대해서 미분하고 있나요? 어떤 변수에 대해서? x에 대해서 미분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식에 x가 있었던 자리에 1을 집어넣었으니까 더 이상 x가 없어요. 얘는 뭐예요, 사실? 상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분하면 얼마예요? 0인 겁니다. 알겠죠? 그래서 f'x는 사실 gx예요. 그럼 gx는 뭡니까? t 자리에 x를 넣은 거예요. 그래서 이 친구는 x-2, x-3이 됩니다. 그럼 f'4는 4 집어넣으면 되겠죠. 됐죠? 적분했어요? 안 했어요? 안 했습니다. 적분은 안 할수록 좋아요. 이거 식 나왔는데 적분부터 때리면 나중에 시간 부족해집니다. 알겠죠? 2017년 9월 고3 문과 8번이래요. 정적분이 안 보면 좀 갑자기 헷갈려요. 어제까지 귀찮았는데. 오늘 남아서 하면 또 그 기억이 납니다. 선생님은 알고 있어요. 저는 정적분과 부적분. 이제 말도 잘 못하네요. 너도 이제 비언어적인 교류를 해야 되는 거예요. 새벽에 열심히 하지 말고 월요일 날 했으면 월요일 날 수업했으면 그날이나 그 다음 날 하세요. 왜 미뤘다 한꺼번에 합니까? 선생님 어제 그 메머드 커피를 출근할 때 갔습니다. 갔더니 어떤 한 학생이 있었어요. 그러면서 선생님을 보고 나서 약간 의아한 얼굴을 하고 있더라고요. 선생님이 왜 여기 있지? 이런 얼굴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더니 뭘 사달라고 그랬었어요. 정확하긴 기억이 안 납니다. 뭘 사달라고 그러더니 선생님이 숙제했니? 그랬더니 안 했대요. 그래서 안 사주고 그냥 왔습니다. 숙제 다 했다고 그러면 사주려고 그랬는데 안 사주고 그냥 왔어요. 그죠, 제이나? 저 쌤한테 사달라고 그랬어요? 뭐 사달라고 그러지 않았어요? 전 이미 구매해가지고 기다리고 있어요. 그래요? 선생님한테 선생님 뭐 사주세요 그랬던 것 같은데. 그래서 선생님이 이렇게 쳐다보면 뭐 하세요라고 했어요. 선생님이 이렇게 쳐다보면서 숙제했어? 그랬더니 아니요. 그래서 이렇게 쳐다보면서 집에 이렇게 갔어요. 출근을 했습니다. 정말 혐오하는 눈빛으로. 당연히 혐오하죠. 수업 전날인데 숙제를 하나도 안 했다고 그러는데. 새벽에 했잖아요. 야행성이라니까 해서. 야행성. 그래요. 안 한 것보다 낫습니다. 36번 보겠습니다. 자, 36번.
선생님 개인적으로 이런 문제가 굉장히 좋은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몇 년도에 나온 문제예요? 24년도에 나온 문제죠. 작년에 나온 문제네요. 작년에 나온 문제고 문제 자체에 조건들이 숨어 있네요. 첫 번째, 다항함수 fx라고 나왔어요. 그럼 fx는 모든 실수에서 미분 가능하고 연속일 거고요. 두 번째, 실수 전체의 집합에서 증가한대요. 실수 전체의 집합에서 증가, 밑줄 치세요. 실수 전체의 집합에서 증가, 밑줄 치세요. 자매님, 36번 실수 전체의 집합에서 증가, 밑줄 치세요. 별표니까 실수 전체의 집합에서 증가, 밑줄 치시고요. 그 이야기는 f'x가 0보다 크거나 같답니다. 등호는 다항식 있으면 무조건 넣어준다고 그랬어요. 자, f'x가 0보다 크거나 같은데 이걸 만족시키는 x가 뭐라고요? 모든 실수란 뜻입니다. 이 뜻이에요. 됐죠? 실수 전체에서 다항함수가 증가한다는 건 이렇게 해석이 됩니다. 근데 f'x가 뭐라고 나왔어요? 3x-f1 그 다음에 x-1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도함수가 몇 차인가요? 몇 차예요? 2차죠. 최고차의 계수 양수예요? 음수예요? 양수죠. 그럼 이 그래프는 아래로 볼록한 그래프입니다. 근데 이 아래로 볼록한 그래프가 다른 내용 없이 공중에 떠 있거나 x축과 한 점에서 만나거나 x축과 두 점에서 만난다고 해볼게요. 자, 그럼 이 세 개 중에 f'x가 늘 0보다 크거나 같은 그래프는 누구랑 누구죠? 첫 번째랑 두 번째죠. 이건 안 돼요. 됐죠? 이렇게 돼야 돼요. 근데 이걸 보시고 판별식 D가 0보다 작거나 같다로 푸시는 건 좋은 접근이 아닙니다. 문제 인수분해 되어 있는데 왜 그런 짓을 해요? 여기 보시면 이거를 0으로 만드는 값 x 얼마예요? 무조건 1 있죠. 이건 0 되는 값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러니까 이건 될 수가 없는 겁니다. 이 조건에 의해서. 그럼 여기에 x좌표가 얼마라고요? 1이라고요. 그럼 이걸 0으로 만드는 x값은 얼마입니까? 3분의 f1이죠. 근데 우리가 원하는 건 이 그래프라고요. 뭘 가져야 돼요? 중근을 가져야죠. 그럼 1이 바로 3분의 f1이면 되겠네요. 그래서 f1은 얼마인 거예요? 3이라는 내용을 숨겨놓은 겁니다. 됐죠? 근데 문제에서 구하라고 한 건 뭐예요? f2를 구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f'x는 현재 3 뽑아가지고 정리하면 3하고 x-1의 제곱돼요. 즉 3하고 x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1이고요. 3x제곱 마이너스 6x 플러스 3이 f'x라고요. 근데 우리 궁금한 건 fx라는 거죠? 프라임 나왔는데 fx 구하려면 뭐 해야 됩니까? 적분 중에서도 무슨 적분? 부정적분 해야죠. 그래서 인테그랄 3x제곱 마이너스 6x 플러스 3 dx 하시면 되고요. 그럼 적분상수 생겨요. 그 적분상수를 해결하는 방법이 뭐예요? 얘입니다. 됐죠? 그렇게 해서 하시면 돼요. 안 어렵죠? 안 어려운 문제예요. 네? 네. 자, 39번 보겠습니다. 예? 네. 이걸 어떻게 적분할 거예요? 그렇게 하셔도 됩니다. 그렇게 하셔도 되는데, 사실 서술형에선 쓰시기가 조금 애매할 거예요. 예, 그리고, 맞아요. 이게 사실은 뭔 거예요? x-1의 세제곱을 미분하면 얘가 나옵니다. 보이시면 하셔도 됩니다. 자, 39번 보겠습니다. 39번. 가족권 볼게요. 요것 때문에 사실은 이야기를 드리고 싶은 문제거든요. 가족권 이야기하는데 문제 뭐라고 나왔나요? f1-x, f1 더하기 x가 나왔어요. f1-x 더하기 f1 더하기 x는 0 이렇게 나왔거든요. 자, 지난 시간에 선생님이 수업한 내용 중에 이거 비슷한 게 있었어요. 뭐 있었냐면 1-x, 1 더하기 x 나오면 1을 중심으로 x만큼 왼쪽, x만큼 오른쪽으로 간 거다라는 표현을 하면서 무슨 이야기를 했냐면 기억나요? fx는 fx 플러스 2. 이거 문제 풀었었죠? 무슨 뜻이었죠? fx랑 fx 플러스 2가 같다는 것? 무슨 뜻? 주기가 2. 2마다 모양이 반복된다. 그 뜻이에요. 그러면 fx-2는
x 플러스 2는 f 마이너스 x 플러스 2 이런 식으로 쓰여요. 이건 x의 부호가 같은데 이건 x의 부호가 다르죠? 그럼 이 둘이 같다는 건 2에서 왼쪽으로 x만큼 오른쪽으로 x만큼 갔을 때의 y 값이 같다니까 이건 뭘로 해석이 됐었습니까? 이거 뭘로 해석됐어요? 좌우가 대칭이라고 그랬죠. 어디를 중심으로 좌우가 대칭이라고 그랬어요? 이 친구랑 이 친구를 더해서 2를 나눈 걸 중심으로 좌우가 대칭이라고 했습니다. 기억나나요? 은채 기억나요? 은채 기억나요? 영상을 안 봤군요. 그래서 좌우 대칭이라는 이야기였고 주기라는 이야기였어요. 근데 오늘 요 내용은 이 두 개에 해당하지가 않죠. 자, 그러면 이거 해석을 위해서 약간의 변형을 해줘 볼게요. 뭐냐면 양변을 2로 나눠 보겠습니다. 그러면 2분의 f1-x 더하기 f1 더하기 x는 0이 돼요. 이 친구랑 이 친구는 자 해석을 해본다면 이렇게 해석이 됩니다. 어떻게 되냐면요. 1 있죠. 1. 1을 중심으로 x만큼 오른쪽으로 갔었을 때가 1 더하기 x가 되고요. 똑같은 간격만큼 왼쪽으로 갔을 때의 좌표가 1 마이너스 x가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친구들을 f 함수에 집어넣었고요. 그럼 함수에 집어넣었을 때 무슨 값이 되는 거예요? y 값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래서 y 값들을 더해서 반으로 나눴어요. y 값 더해서 반으로 나눈 거 보고 우리 뭐라고 불렀습니까? 중점을 구하는 거죠. y값의 중점을 구하는 거예요. 근데 그 y값의 중점을 구했더니 늘 0이래요. 그럼 그건 무슨 뜻이냐면 어딘가 있는 x축을 중심으로 이게 y값이 0인 순간이니까 1 더하기 x만큼 갔을 때 만약에 여기에 찍힌다면 같은 거리만큼 밑으로 내려가야 된다고요. 그래서 이 친구와 이 친구의 가운데에 0이 와야 된다는 겁니다. y값이. 아니에요. 자, 이렇게 됩니다. 알겠어요. 그렇게 개춥진 않아요. 졸려서 그래요. 자, 그래서 만약에 요만큼 떨어진 값이 여기에 찍힌다면 얘도 똑같은 거리만큼 떨어진다면 길이는 같고 반대 부호로 와서 얘랑 얘 가운데에 이 점이 있다는 뜻인 거예요. 자, 그러면 이게 뭐를 의미하는 걸로 해석이 되는 겁니까? 바로 이 점을 중심으로 그래프가 점대칭으로 생겼다는 뜻인 겁니다. 점대칭이 뭐였어요? 두 개 연결한 거에 가운데에 그 기준이 되는 점이 있다였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건 결국 어디를 중심으로 1,0을 중심으로 점대칭으로 생겼다는 뜻인 겁니다. 그렇게 해석이 되셔야 되고요. 그러면 일반적인 형태 뭐냐면 a, b에 대해 점대칭으로 생겼다는 걸 이렇게 식으로 표현한다면 2분의 fa 더하기 x 더하기 fa 마이너스 x는 b가 되는 거예요. 이게 무슨 뜻이라고요? a, b를 중심으로 점대칭 되어 있다라는 겁니다. 그럼 우리 알고 있는 거 하나 있어요. 원점 0,0에 대해서 점대칭 되는 친구 어떻게 썼죠? 식을? 원점 대칭? 식 어떻게 썼어요? fx는 마이너스 f 마이너스 x였죠. 그럼 원점이라는 건 사실 몇 콤마 몇이라고요? 0,0인 거죠. 그럼 a에 0 넣고 b에도 0 넣어볼게요. 그럼 2분의 fx 더하기 f 마이너스 x는 0이 성립한다는 거거든요. 그럼 요건 됐고요. 이거 넘기면 fx는 뭐가 돼요? 마이너스 f 마이너스 x라고 쓸 수 있잖아요. 똑같은 겁니다. 근데 너무 자주 쓰니까 한정적인 친구라 외운 것뿐인 거고요. 그렇다면 가족권 옆에다가 이거 적어주시고요. 1,0에 대해 점대칭이라는 거 적어주시고 이 내용도 같이 적어주세요. 이건 암기하고 계셔야 됩니다. 됐죠? 적어주세요, 자매님. 그만 놀고. 똑바로 앉으시고. 허리 아파서 똑바로 못 앉아요. 진짜 이거 불안 아니에요. 허리가 아프기 때문에 똑바로 앉아야 되는 거예요. 자매님 똑바로 앉아요. 나중에 그러다가 그치? 공부를 못하게 됩니다.
선생님이 본 많은 고등학교 3학년 여학생들이 고등학교 3학년이 되면 맞는 교복이 없어집니다. 맞는 교복이 없어져서 생활복을 입거나 추리닝을 입고 다니기 시작해요. 그러면서 같이 오는 게 뭐였냐면 허리가 아픕니다. 갑자기 살찌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평소에 허리 관리를 잘 하셔야 돼요. 나중에 공부를 전혀 할 수 없는 몸이 됩니다. 알겠죠? 존나 뚱뚱해도 교복 입는 애들 있죠. 기대신데도. 개돼지가 뭡니까? 처음부터 큰 걸 산 거 아닐까요? 네. 성장할 걸 생각하고. 자, 요거까지 이야기 됐어요. 그래서 가족건으로 우리 알 수 있는 건 1,0에 대해 점대칭이란 뜻입니다. 그렇다면 미분한 친구가 아니다. 문제의 최고차항의 개수가 1인 3차라고 나왔어요. 그럼 3차고 최고차항의 개수가 1이니까 기본계형은 이거죠. 그럼 이 친구는 어디에 대해서 점대칭이죠? 원래 이 내용 없이 여기에 대해 점대칭이었죠. 선생님이 이 점 뭔지 외우자고 그랬어요. 이 점 뭐라고? 어떻게 구한다고 했어요? 2번 미분해서 0 되는 점인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대해 점대칭인데 이거 1,0에 대해 점대칭이라고 했으니까 여기가 몇 콤마 몇이란 이야기예요. 1,0이란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한 번 미분한 거 말고요. 한 번 더 미분한 친구에 1을 집어넣으면 0이 나온다는 이야기고요. 됐죠? 2번 미분한 친구에 집어넣으면 그리고 F1이 0이라는 거죠. 됐습니까? 요 이야기를 할 수 있어요. 근데 fx가 몇 차례요? 3차. 최고차의 개수 얼마래요? 1. 그걸로 일반식을 만들어 본다면 x세제곱 플러스 a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예요. 그럼 f1은요. 1 넣으면 되죠. 1 더하기 a 더하기 b 더하기 c는 0이 되고요. f'x는 그냥 직접 미분합니다. 3x제곱 플러스 2ax 플러스 b가 되고요. 한 번 더 미분해요. 한 번 더 미분하면 6x 플러스 2a가 되겠죠. 근데 여기에 1 집어넣으면 얼마 된다고요? 0 된다고요. 그래서 f2'1은 6 더하기 2a이고 이게 얼마? 0. 그럼 a 얼마인지 나왔네요. a 얼마예요? 마3이죠. a 마3인 거 나왔어요. 그러면 야. 자, 그렇다면 a가 마3인 거 나왔으면 여기다 집어넣으면 되겠죠. 1 더하기 마3이니까 마2. 근데 b 더하기 c까지 했는데 0 넣으려면 b 더하기 c는 2가 될 겁니다. 그럼 미지수 두 개인데 식 하나밖에 없죠? 식 하나 더 있어야 돼요. 그게 뭐예요? 나 조건 보시면 인테그랄 마이너스 1부터 3까지 f 프라임 x dx라고 되어 있어요. 물론 f 프라임 x 나왔으니까 때려받고 하셔도 되는데 조금만 더 생각해 보면 마이너스 1부터 3까지라 f 프라임 x dx면 자 이걸 적분하면 되는 거죠. f 프라임 x 적분하면 뭐 됩니까? fx가 되죠. 그래서 fx를 얼마? 마일부터 3까지 집어넣어서 f3 빼기 f-1을 하셨더니 얼마? 12가 된다. 그럼 여기다 넣어서 하시면 되겠죠. 됐죠? 굳이 적분을 한 번 더 하실 필요 없이 넣어서 하시면 되겠습니다. 똑바로 앉아. 똑바로 앉아. 나중에 허리 아프다니까. 안 돼. 안 돼. 정형외과 가지 마. 똑바로 앉으면 정형외과 안 가도 돼. 호랑이 정형외과 안 가고. 호랑이 안과잖아요. 호랑이 안과는 그건 것 같아. 그 고대에 나오신 선생님이 한 것 같아. 쌀먹한 싸지부터 주세요. 네? 연대잖아요. 의대는 그냥 다른 곳이에요. 의대는 연대 축제 안 껴줘요. 연고대. 누구요? 연고전 축제 안 껴줘요. 누구를? 의대요. 의대요? 의대들은 공부하느라 바쁩니다. 쿨하죠. 다들 와요. 자, 정석 보겠습니다. 벌써 41분이야. 안 돼. 이제 좀 쉬죠. 왜 그런 소리를 합니까? 슬프게. 아직 할 게 개 많이 남았는데. 선생님은 수업만 한 4시간 했으면 좋겠어요. 뭐 체킹이나 이런 거 없이 수업만 한 4시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나가! 이씨. 너무 무서워요. 미안합니다. 그럼 나가. 알겠지? 들어오지 말고 나가도록 해요. 자, 9-4번. 이건 풀지 않고 보여드리기만 할게요.
9-4번 보시면 x의 증분, y의 증분이라는 표현이 나왔는데 우리 x의 증분이나 y의 증분 말고 또 다른 표현 배운 거 있어요. 뭐라고 배웠냐면 변화량이라고 배웠고요. 또는 증가량이라고 배웠습니다. 그렇다면 물어볼까요? 델타 y를 델타 x로 나눕니다. 이건 뭐죠? 이게 의미하는 게 뭐죠? 델타 x분의 델타 y. 의미하는 게 뭡니까? 무슨 기울기? 무슨 기울기? Y는 AX, B의 X. 무슨 기울기? 두 글자. 평균 기울기죠. 예, 수업이 쓸모가 없네요. 평균 기울기였고요. 이 평균 기울기를 순간 기울기로 만들려면 누구의 극한값을 얼마로 보내야 됩니까? 델타 x를 0으로 보내야 됐죠. 그럼 이렇게 되면 이게 뭐가 된다고요? 순간 기울기가 되는 거예요. 근데 순간 기울기가 되는데 지금 식은 특정 점에 대한 증분을 표현하고 있는 게 아니고 불특정한 점 x에 관련한 증분을 표현하고 있어요. 그럼 순간 기울기긴 순간 기울기인데 불특정한 점 x의 순간 기울기고 그럼 우린 이걸 뭐라고 표현했냐면 f 프라임 x, 즉 도함수가 되는 겁니다. 그럼 주어진 식의 양변을 델타 x로 나누고 리미트 델타 x를 0으로 보낸다면 의미하는 게 뭐가 된다고요? 도함수 f 프라임 x가 되는 겁니다. 나머지는 계산해 보세요. 그래서 그 의미를 해석하실 수 있어야 되고요. 20번 보겠습니다. 20번 기억하셔야 돼요. 이건 개잘 나옵니다. 아니 그냥 나와요. 학교 시험에 무조건 나옵니다. 자 뭐냐면요. fx 더하기 y는 fx 더하기 fy 더하기 1이에요. 자 이런 거 보고 뭐라고 불렀나요? 우리 함수방정식이라고 부릅니다. 이런 형태를 보고 함수방정식이라고 부르고 어디에 처음 나왔었나요? 공수2에서 처음 나왔었어요. 함수 파트 하면서 나왔었어요. 은채 얼굴이 언제 이런 얼굴을 하고 있네요. 자, 그래서 이런 친구를 함수방정식이라고 불렀고요. 공수2에서 함수 나오면서 정의역, 공역, 치역 그거 나오면서 처음 나왔어서 그때 해법은 딱 하나밖에 없었어요. x, y에 적절한 값 대입합니다. 적절한 값을 대입해서 문제에서 원하는 걸 찾는 거고 그때 보통 뭘 넣냐면요. 마이너스 1하고 0하고 1을 집어넣었었어요. 이건 뭐 문제에 따라 조금씩 다르긴 한데 기본적으로 이런 것들을 집어넣습니다. 그리고 서로 다른이란 표현 없으면 같은 값들도 막 집어넣었어요. x에 1 넣고 y에 1 넣고 뭐 0, 0 넣고 이런 식으로요. 그래서 이거는 공수2에서의 해법이었고요. 지금 이야기에서는 이게 나오면 뭐를 같이 떠올리셔야 되냐면 도함수의 정의를 같이 떠올리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 도함수의 정의도 뭐로 이루어진 거? h로 이루어진 친구를 떠올리셔야 돼요. h분의 fx 더하기 h 빼기 fx 이 친구를 떠올리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친구의 x 더하기 h 부분에 이 친구를 넣어서 정리한다고 생각을 하시는 거죠. 됐습니까? 자 그러면 해보죠. f'x는 원래 리미트 h가 0으로 갈 때 h분의 fx 더하기 h 빼기 fx인데 얘는 리미트 h가 0으로 갈 때 h분의 요 친구가 얘가 된다고요. y 자리에 h 넣어서 그래서 fx 빼기 더하기 fh 더하기 1이 되고요. 뒤에 x 있네요. 그러면 이렇게 사라지죠. 그럼 남은 게 뭐예요? 리미트 h가 0으로 갈 때 h분의 fh 더하기 1입니다. 대입해도 되죠? 분모 얼마예요? 0. 분자는 f0 더하기 1이에요. 0분의 땡땡땡인데 수렴하려면 얘가 얼마여야 돼요? 0이어야 되죠? 그래서 사실은 f0이 마이너스 1인데요. 이걸 이렇게도 할 수 있어요. 여기에 적절한 수 넣는다고 그랬죠? x에 0 넣고 y에 0 넣어요. 그러면 f0 더하기 0이니까 0은 f0 더하기 f0 더하기 1이니까 이렇게 사라지면 f0은 마이너스 1. 이게 됩니다. 됐죠? 적절한 수 대입해서 이렇게 해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되는 건 다음입니다. 이 다음 걸 변형하는데 좀 기억을 하셔야 돼요. 리미트 h가 0으로 갈 때 h 빼기 0분의 fh 빼기 f0으로 바꿔서 생각할게요. f0 얼마라고요? 마이너스 1. 그럼 마이너스 1이니까 플러스 1인 거죠? 이렇게 바꿔서 적었어요. 왜 이렇게 적었냐면 우리 미분계수의 정의 중에
변수, 상수, 변수, 상수 구조가 있었어요. 변수, 상수, 변수, 상수, 변수, 상수 구조가 정확히 일치합니다. 그럼 사실 얘가 뭐라고요? F 프라임 상수가 되는 겁니다. 요걸 기억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나왔네요. F 프라임 X는 정리를 했더니 F 프라임 0이 된 거예요. 됐죠? 근데 문제 제일 마지막에 보시면 F 프라임 0이 얼마인지 나왔습니다. F 프라임 0 얼마라고 나왔어요? 2라고 나왔습니다. 그럼 미분에서 2가 나왔대요. 원래 친구를 구하려면 무엇 하면 돼요? 2를 적분하시면 되겠죠. 이 적분하면 얼마예요? 2x 더하기 적분상수 c. c는 어떻게 구해요? 여기 있네요. F0이 마이너스 1이다. 그래서 c는 마이너스 1입니다. 됐죠? 요 문제는 미분 파트에서도 나오고요. 이렇게 적분 파트에서도 나오니까 꼭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됐죠? 저건 무슨 그림인가요? 어디요? 맨 뭐? 밑에 fx 옆에 인테그랄 옆에 인테그랄 숫자 2dx입니다. 이를 왜 이렇게 살 귀엽잖아요. 귀엽지 않아요? 개 귀엽습니다. 귀여운 게 세상을 지배할 거예요. 쌤은 절대 지배하고 있어요. 너도요. 전 지배할 수 있어요. 안 돼! 전 지배할 수 있어요. 자꾸 지배하니까 집에 가고 싶네요. 그런 생각밖에 안 듭니다. 우리 다 집에 가요 그냥. 가요. 가도 돼요. 가요. 그럼 되죠. 누가 못 가게 합니까? 오늘 여기 막 뭐 시켜먹고 놀면 안 돼요. 안 돼요. 그건 안 돼요. 안 돼요. 오늘 안 왔잖아요, 지석이가. 그렇잖아요. 그냥 빼고 먹어요. 너 없을 때 먹을 거야. 그럴 리 없을 것 같아요. 너 언제 안 나올 예정이야? 제 입맘이 안 보내줄게요. 제 입맘이라고 하니까 되게 제3자 같다. 엄마라고 하면 되는데. 맨날 제 입맘 이러거든요. 누가? 아, 그러던데요라니 마치 제3자가 하는 것처럼 얘기를 하네요. 아, 그래요. 그건 마지막 날이니까 먹은 거죠. 약간 서운했군요. 아, 알겠어요. 그럼 다음에 은채 있을 때 꼭 먹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왜 빠졌어 그때? 몰라요. 수능 끝나고 와요. 아, 수능 끝나고 안 올 거예요? 알겠습니다. 수능은 다 봐야 돼요. 우리나라에서 대학교 가려면 수능은 다 봐야 됩니다. 수능을 안 보고 대학을 갈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우리나라에서. 수시를 해도 수능은 봐야 돼요. 그냥 그렇게 되어 있어요, 구조가. 찍어도는 될 겁니다. 최저 없어도 수능은 봐야 돼요. 아마 그런 식으로 빠지는 애들이 있으면 나중에 이제 전체 등급 매기는데 문제가 생겨가지고 그런 걸 거예요. 바닥 깔아주면 좋아하겠네요. 그게 수시 붙은 사람들 다 찍고 자. 근데 너 뭐 하면서 이야기를 하는 겁니까? 왜 갑자기 입술을 칠하고 있어요? 색이 없어서요. 아, 그래요. 창백해 보였어요. 그래요. 50분이네요. 한 문제 더 풀려고 그랬는데 쉬었다가 풀도록 하겠습니다. 쉬고 나서 요거 하나 더 풀어볼게요. 그렇죠. 지난번에 개조금이었죠. 정적분, 부정적분 되게 빨리 설명했잖아요. 맞아요. 졸라 좋아요. 자, 10-18번. 정석 10-18번 보겠습니다. 이거 아마 많은 분들이 못 풀었을 거예요. 수치적으로만 계산하려고 그래서 못 풀었을 텐데 그래프 그리시고 그래프에 대한 깨끗하네요. 그래프에 대한 이해가 동반되셨으면 좋겠어서 풀어드리려고 합니다. 자, 우선 문제 보시면 fx는 이라고 되어 있어요. 자리에 앉으시고요. fx는 이라고 되어 있는데 fx는 적분을 해라 라고 되어 있어요. 0부터 1까지 적분을 하세요 인데 식이 t제곱 마이너스 xt의 절대값이었고요. 적분하는 변수는 t가 됩니다. 됐죠? 자, 그러면 우리 이 친구를 그릴 거예요. 누구를 그릴 거냐면 요 절대값 안에 있는 친구를 그릴 겁니다. t제곱 마이너스 xt는 y라는 그래프를 그려볼게요. 그리고 변수는 t에 대해 적분할 거기 때문에 변수를 현재 t라고 생각을 하겠습니다. 그럼 지금 왜 말하고 행동이 다릅니까? 변수를 t라고 설정할 거예요. 그럼 x는 현재 얼마인지 모르는 상수 취급을 하겠습니다. 됐죠?
자, t에 대한 몇 차인가요? 현재 시기. t에 대한 몇 차예요? 2차죠. 최고차의 계수 양수예요, 음수예요? 양수죠. 그럼 아래로 볼록한 친구입니다. 그리고 이 친구를 t로 묶어서 한 번 더 정리를 해본다면 t-x예요. 그럼 이 친구가 가로축, t축하고 만나는 점의 좌표는 하나는 0이고요. 하나는 뭐예요? x예요. 하나는 0이고요. 이건 고정입니다. 하나는 x예요. 그럼 x가 지금 얼마인지 알아요, 몰라요? 모릅니다. 그럼 x가 여기에 있을 수도 있나요? 있을 수도 있죠. 여기에 있을 수도 있어요. 아니면 여기 있을 수도 있고요. 아니면 여기에 있을 수도 있습니다. x의 위치 고정돼 있나요? 고정돼 있지 않나요? 고정돼 있지 않아요. 변수가 두 개예요. 그러니까. 그럼 만약에 여기 있을 수도 여기 있을 수도 여기 있을 수도 여기 있을 수도 있는데 우리가 원하는 건 그 친구의 뭔 짓을 해야 돼요? 절대값 씌워야 되죠. 그리고 적분까지 해야 돼요.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0부터 1까지를 적분해야 됩니다. 그럼 만약에 x가 여기 있다면 이 그래프는 이렇게 생기고요. 절대값 씌운 그래프는 어떻게 생겨요? 그대로의 이렇게 생깁니다. 맞습니까? 근데 우린 이렇게 그림을 그려내고 누구를 0부터 1까지를 적분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럼 x가 계속 왼쪽에 간다고 해도 이거 음수인 부분 뒤집은 거고 이거 양수인 부분, 이거 양수인 부분이니까 양수인 부분은 그대로겠죠. 계속. 그죠? 그럼 모양이 똑같은 걸로 하나로 묶을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 0 있고 여기쯤 1 있어요. 근데 x가 여기쯤 떨어지는 거예요. 그럼 모양이 어떻게 생기냐면 이렇게 생기겠죠. 됐나요? 그게 얘 그래프예요. 근데 그 친구의 절대값이었으니까 이거 플러스인 영역, 그 다음에 요거 마이너스인 영역, 요만큼 플러스인 영역이고요. 이 친구를 어디서부터 어디? 0부터 1까지 적분한다고요. 그럼 플러스 마이너스인 영역하고 플러스인 영역 두 개 다 들어가네요. 아까 전이랑 좀 다르다고요. 계산을 해야 되는 게. 그럼 마지막으로 이번엔 0 여기 있고요. 1 여기 있는데 x가 1보다 오른쪽에 오는 거예요. 그럼 그림이 원래 그림이 이렇게 생기겠죠. 근데 우린 이 그림을 그리고 뭐 해야 돼요? 절대값 씌우니까 이거 플러스 그대로, 이거 플러스 그대로. 그 다음에 요게 요렇게 뒤집히면서 마이너스인 영역인데 우리는 0부터 1까지니까 이젠 처음부터 끝까지 마이너스인 영역만 쓰면 되겠네요. 그래서 이렇게 세 개로 나눠지는 겁니다. 세 개로 나눠지는 거고요. 그럼 그걸 표현해 볼게요. 첫 번째 친구 같은 경우에 x가 0보다 왼쪽에 있을 때를 의미하는 겁니다. x가 0보다 왼쪽에 있는 거예요. 됐나요? 그럼 우리는 그때 이 식을 써야 되거든요. 어차피 적분하는 건 0과 1 사이를 적분하니까. 그럼 이 친구는 원래랑 똑같이 그대로 나온다고요. 절대값 있는 상태로 적분할 수 없어요. 절대값 벗겨야 됩니다. 벗기면 그대로 나오니까 이때 식이 뭐가 되냐면 인테그랄 0부터 1까지 그대로 나와서 t제곱 마이너스 xt dt가 된다고요. 이게 뭐가 된다고요? fx가 되는 거예요. 그럼 이건 그냥 계산하셔야 돼요. 첫 번째 식이니까 계산은 한번 해볼까요? 자, t제곱 마이너스 xt를 t에 관해 적분할 겁니다. 그러면 3분의 1 t 세제곱 마이너스 2분의 1 xt 제곱이 되고 0부터 1까지가 되는 거예요. t에 1 넣은 거에서 t에 0 넣은 걸 빼면 0 넣으면 0이니까 뺄 거 없고요. t에 1 넣으면 3분의 1 빼기 2분의 1이네요. 3분의 1 빼기 2분의 1 x가 바로 fx 그래프라고요. 언제? x가 0보다 작을 때. 됐습니까? 이렇게 직접 찾으셔야 돼요. 만약에 문제에 곡선이 아니고 직선으로 돼 있다면 그냥 넓이를 이용해서 이야기를 하겠는데 곡선이니까 어쩔 수 없이 적분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 되고요. 두 번째요. 이 친구였죠? x가 어디랑 어디 사이에 있는 거예요? 0과 1 사이에 있는 겁니다. 0과 1 사이에 있다면 0부터 x까지는 음수한 친구를 써야 되고요. x부터 1까지는 양수, 그대로인 친구를 써야 됩니다. 그래서 얘는 인테그랄 0부터 x까지는 음수배, 절대값 벗어서 음수배 나오는 마이너스 t제곱 플러스 xt를 적분하시는 거고요. 더하기 x부터 1까지는 그대로인 t제곱 마이너스 xt를 적분하셔서 둘을 더하면 됩니다. 이건 계산하시면 돼요. 그렇게 해서 나온 값이 0과 1 사이수가 되는 겁니다. 됐죠? 그렇게 해서 나온 식이. 그 다음에 만약에 x가 1보다 큰 마지막 이런 형태라면
처음부터 끝까지 음수인 친구를 쓰는 거죠. 절대값 바뀌었을 때. 그래서 인테그랄 0부터 1까지 음수인 마이너스 t제곱 플러스 xt를 적분하신 결과물을 쓰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결론적으로 어떻게 돼요? 0, 1 있어서 여기에 x가 있을 때, 여기에 x가 있을 때, 여기에 x가 있을 때로 식이 다 나눠졌죠. 그럼 그래프 그리신 다음에 문제에서 요구하고 있는 건 뭐예요? 가장 작은 값. y는 fx 그림을 그린 다음에 가장 작은 값을 찾는 거니까 영역별로 그려서 그 영역의 가장 작은 y값이 되는 순간을 찾으라는 겁니다. 됐죠? 나머지는 그림 그려서 해석만 하시면 됩니다. 이게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직선 형태가 아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계산을 한 겁니다. 직선 형태였다면 넓이에 관련된 내용으로 해석을 하시면 되고요. 됐죠? 요렇게까지 이해를 하셔야 돼요. 왜요? 이 친구는 변수 x 외에, t 외에 변수 x까지 들어있는 친구라 이 x값의 변화에 따라 그래프의 모양이 바뀌기 때문입니다. 알겠죠? 됐죠? 네. 이게 변수 2개짜리라서 제일 어려웠던 친구입니다. 정리하시고요. 오늘 진도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진도 나가보도록 하죠. 우선 지난번에 있었던 이야기의 연장선인 정적분 공식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그럼 지금 나가죠. 저 여기 답변 얘기했는데. 아까 전까지 한 건 뭐예요? 문제풀이 한 거죠. 문제풀이. 숙제 문제풀이 해드린 거죠. 정적분 공식이에요. 지난번에 적어드린 건 뭐였었냐면 적분 공식 적어드렸어요. 그건 정적분하고 부정적분하고 같이 쓸 수 있는 내용이었고요. 지금 적는 건 정적분 공식입니다. 즉 적분 구간이 들어있는 친구에 대한 내용입니다. 왜인지는 설명 안 할 거예요. 왜인지는 설명 안 하고요. 그 왜인지에 대해서 조금 더 알고 싶으면 지난 시간에도 얘기 드렸죠? 영상 보시면 됩니다. 한 5월 달쯤에 있는 그 적분 처음 설명하는 영상이 있어요. 그거 보시면 되는데 모르셔도 됩니다. 그리고 외워서 활용하는 게 훨씬 더 중요해요, 지금은. 그러니까 그냥 외우고 적용시키는 쪽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인테그랄 a부터 b까지 fx dx랑 인테그랄 적분 구간 뒤집어요. b부터 a까지 fx dx 하면 서로 음수배 관계에 있습니다. 적분 구간이 뒤집힌다면 음수배 관계에 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인테그랄 a부터 b까지 fx 뿔마 gx dx는 덧셈뺄셈으로 되어 있죠? 적분 구간 같이 넣어서 쪼개질 수 있습니다. 인테그랄 a부터 b까지 fx dx 뿔마 인테그랄 a부터 b까지 gx dx라고 쪼개서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됐고요. 적으시면 좋겠어요, 자매님. 괜찮아요. 비와서 그래요. 비와서. 자, 그 다음에 인테그랄 a부터 a까지 적분 구간이 똑같죠? 그렇다면 적분되는 함수가 누구냐에 상관없이 무조건 얼마가 되냐면 0이 됩니다. 됐고요. 인테그랄 a부터 b까지 fx dx랑 똑같은 함수에 대해서 이게 연장되는 거예요. 연결됩니다. b부터 c까지 fx dx를 한다면 이 b가 연결돼 있고 피적분 함수가 같기 때문에 합쳐서 a부터 c까지 fx dx가 되고요. 이따 예시 보여드릴 거예요. 이거 뭐냐면 a랑 c 사이에 b가 꼭 오지 않아도 됩니다. 대소관계가 성립하지 않아도 전혀 상관없어요. 연결되기만 하면 됩니다. 무슨 이야기인지 이따 예시 하나 보여드릴게요. 그 다음에 x축 요렇게 있죠? x축 요렇게 있고 이렇게 되어 있으면 a부터 b까지고 fx예요. 그렇다면 인테그랄 a부터 b까지 fx dx는 이거의 넓이를 s라고 놓죠? 근데 x축 위에 있잖아요? 그러면 그 넓이가 그대로 나옵니다. 근데 만약에 이렇게 x축이 있고요. 이번에는 이렇게 y는 gx가 있어요. 근데 이 친구를 여기 a부터 b까지 적분할 거고요. 넓이는 그대로 s라고 할게요. 넓이엔 음수의 개념이 없으니까요. 그래서 인테그랄 a부터 b까지 gx dx를 한다면요. 넓이에 음수배를 한 결과물이 적분으로 나옵니다. 요거 왜인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내용이 어디 있다고요? 그 영상에 있는 거예요. 근데 모르셔도 됩니다. 그냥 x축 위에 있으면 양수, x축 밑에 있으면 음수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기본적으로 모든 적분은 특수한 케이스가 아니면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럼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했을 때 양수면 반대로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적분하면 첫 번째 내용에 의해 음수가 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 요거에 대한 내용 있죠? 뭐냐면 이거예요. 인테그랄 1부터 5까지 fx dx랑 더하기 인테그랄 5부터 2까지 fx dx예요. 그럼 1과 2 사이에 5가 있는 게 아니죠? 근데 상관없어요. 피적분함수 갖고 이 친구들이 연결이 된다면 얘는 그냥 1부터 2까지 fx dx와 같은 결과를 가집니다. 상관이 없습니다. 그 상관이 없는 게 여기 있는 내용들에 의해서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결과가 늘 자명하니까 그냥 외우시면 됩니다. 됐죠? 그리고 하나만 더요. 자, 아까 조 이야기의 연장선상으로 이렇게 놓고요. y는 fx 있어요. 그리고 여기 있습니다. a, 여기 b, 그리고 넓이 s예요. 그럼 인테그랄 a부터 b까지 fx dx는 뭐가 된다고요? s가 돼요. 그렇다면 a부터 b가 아니고 b부터 a를 한다면 b부터 a하고 fx dx 하면 첫 번째 이야기에 의해 얘랑 얘는 적분 구간이 뒤집힌 거죠. 그럼 뭐가 된다고요? 음수배가 되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그래서 넓이에 해당하는 음수의 값이 나와버려요. 그렇다면 그 이야기를 저거에도 똑같이 적용을 해서 만약에 이렇게 y는 gx가 있어요. 왜 이렇게 공간이 좁나요? a부터 b고요. 여기 넓이가 s예요. 인테그랄 a부터 b까지 gx dx를 하시면 얼마가 나온다고요? 넓이의 음수배가 나와요. 근데 적분 구간을 뒤집어서 a에서 b가 아니고 b, a 방면으로 적분을 하면 뭐가 되냐면 음수배인 넓이 그 자체가 나오게 되는 겁니다. 왜? 보다는 외우고 활용하는데 힘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왜요? 하나 또 사면 됩니다. 돌려주기 너무 늦어가지고. 방금 이렇게 공소시효가 안 끝났는데 이렇게 얘기를 해도 됩니까? 다 녹음이 되고 있는데. 걔한테 10,000원 주기. 아, 그럼 친구한테 샀다라고 이야기를 하면 되죠. 잘했어요. 그럼 친구한테 이제 하나 더 내놓으라고 해요. 아, 좀 잘 나왔는데. 수명이 다 됐겠죠. 갈 때가 된 겁니다. 선생님도 먼저 갈 테니까 여러분들도 천천히 따라오도록 하세요. 알겠죠? 와서 꼭 국밥 먹고 가도록 하세요. 아이고. 국밥 말고 뷔페처럼 해주시면 아이, 장례식장에 누가 뷔페를 해? 쌤이요. 안 돼. 뷔페는 안 되고 무한 리필 느낌으로 많이 먹고 가. 명륜 지사갈비 불러가지고 수육 먹어, 수육. 진상갈비 말고 수육 계속 리필해서 먹어. 삼계탕 해주시면 안 된다고. 누가 삼계탕을. 응, 육개장 먹어야죠. 쌤, 막 케이크 해주시면 안 돼요? 안 된다고. 선생님 케이크 별로 안 좋아해. 응? 아, 그 귀신을 쫓는다는 의미가 있어서 그런 걸 잘 안 넣었는데 그것도 옛날 이야기고 그냥 다 넣습니다, 요즘은. 고춧가루 안 들어가면 맛없으니까요. 원래 그런 것도 안 써요. 마늘, 파 이런 것도 안 넣습니다. 오신채 같은 것도 원래는 안 넣었는데 요즘 그냥 다 넣어요. 그 마늘이 안 들어가면 맛이 없으니까요, 음식들이. 그러니까 그냥 다 넣습니다. 네, 그냥 다 넣어요. 다 옛날 미신 같은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이야기하면 뭐 요즘 조상님들 죽기 전에 다 그 잔뜩 먹었는데 뭐 어떻게 돼요? 네, 그냥 다 그러고서 하는 거죠. 뭐. 알겠죠? 그러니까 미신은 미신일 뿐입니다. 선생님 있죠? 빨간 걸로 이름 쓰면 죽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저 말 안 듣는 친구들은 선생님 집에 가서 일기장에 꼭 빨간 펜으로 이름을 이렇게 적어놔요. 오늘은 누가의 말을 안 들었다 이렇게 적어놓습니다. 안 돼요. 저 보라색을 오늘 다현이가 자고 있었다. 빨간색으로 적을 겁니다. 다현이가 겁나 자더니 집에 갈 때 말짱하게 일어나서 갔다. 그럼 집에 가서 또 자는 걸까? 이런 생각들을 적어놓는 겁니다. 맨날 피곤하다고 그러는데 학원에서도 자고 집에서도 자고 학교에서도 자면 언제 깨어있는 걸까? 뭐 이런 생각들을 해요. 왜요? 그럼
선생님 수업 시간에 자는 게 없어서 자는 겁니다. 선생님 서운합니다. 서운해요. 근데 뭐 어떡하겠어요. 선생님 나중에 보고 적도록 하세요. 영상을 보고 적도록 하겠습니다. 왜 아직까지 못 적었어요? 넌 왜 혼자서 다른 채널을 이렇게 운영하고 있습니까? 선생님 수업하고 있는데 이러다가 선생님 수업 봐봐 또 지 하고 싶은 이야기만 하고. 오늘 몇 월 며칠이죠? 9월 19일 아닙니까? 네, 그럼 여러분하고 볼 수 있는 시간이 3개월밖에 안 남았으니까 선생님이 꼭 참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가 싫으신 건가요? 아니에요. 싫다기보단 감당이 점점 안 되네요. 맞아 나야. 절대 이뤄질래요. 2026년에 기대해볼게. 야, 김준 팀장님이 힘들다고 하지 말래니까 그걸 그렇게 적어놓으면 어떡합니까? 팀장님이 이거 지우시느라 얼마나 고생하시는데, 어? 그럼요, 지우시죠. 전에 막 여기 김준 TV 그 정도 써있었는데 역사는 여러분, 학원에 낙서하는 건 초등학생 때는 아는 짓이죠. 너무 지루해서 그래요. 그리고 모든 학원에 그거 있다. 폭파 버튼 있다. 학원 폭파 버튼. 저 김종길에다가 양홍어 좀 빼시고. 양홍어 좀. 너 귀에 낀 거 빼세요. 귀에 낀 거 빼세요. 수업 시간에 음악을 듣고 있어. 귓방맹이 맞으려고. 빨리 집어넣어. 압수야. 그래요. 자, 수업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뭐 할 거냐면 우함수, 기함수 이야기하도록 하죠. 우함수, 기함수는 정적분하고 상관없이 존재하는 개념입니다. 근데 이 내용에 정적분의 내용을 덧붙일 거예요. 그래서 우함수는 어떤 경우 우함수라고 부릅니까? 어떤 조건을 만족시킬 경우? Y축 대칭일 경우를 모두 우함수라고 부르고요. 기함수는 원점 대칭으로 생긴 모든 친구를 기함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럼 Y축 대칭을 식으로 표현하면 뭐가 되나요? fx는 f-x예요. 그럼 이 식을 만족시키는 친구들이 모두 뭐라고 부른다고요? 우함수라고 부르는 겁니다. 그럼 원점 대칭인 친구는 fx는 마이너스 f 마이너스 x를 만족시키는 친구라고요. 됐습니까? 자, 이렇게 이야기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지금 배우고 있는 거에 90% 이상은 어떤 함수를 다루냐면 다항함수를 다루니까 다항함수 중에서는 우함수인 친구라면 짝수 차수만 있는 겁니다. 그럼 기함수는요, 다항함수 중에서 뭐가 있는 거냐면요, 홀수 차수만 있는 거예요. 그렇게 이루어진 친구들은 원점 대칭으로 생겼다는 겁니다. 이건 그냥 보기만 하고 적진 않을게요. 예를 들어서요, fx가 x 4제곱 마이너스 2x 제곱 플러스 3이에요. 그럼 f 마이너스 x는 x 자리에 마이너스 x를 넣는 거라 마이너스 x의 4제곱 마이너스 2배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3이거든요. 그럼 이 친구랑 이 친구가 같나요? 같죠? 그러니까 fx랑 f 마이너스 x가 같으니까 이 친구는 어디에 대해 대칭이다? y축 대칭이다 라는 사실을 알다는 겁니다. 이 관계를 만족시키니까 우함수인 거지 짝수차수만 있어서 우함수다. 이게 원인하고 결론이 바뀐 거예요. 이 조건을 만족시키면 모두 우함수예요. 그래서 만약에 예를 들어 gx를 2분의 3의 x제곱 더하기 3의 마이너스 x제곱이라고 논다면 g 마이너스 x는 2분의 3의 마이너스 x제곱 더하기 3의 마이너스 x제곱이고요. 이 둘은 같나요? 그죠? 같죠? 그럼 이 그래프가 어떻게 생겼는지 모르지만 Y축 대칭이란 사실은 알게 되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이 그래프 어떻게 생겼는지 궁금하지 않습니까? 안 궁금해요. 미적분 2 가면 배울 겁니다. 이과생들은 아셔야 돼요. 근데 이것도 이과 아니면 선택할 필요 없어요. 아니요? 필수예요? 이거 필수예요. 수능에 나와요. 진짜요? 네, 문이과 상관없이 나와요. 이것도 못하면 문과만도 못한 겁니다. 문과도 안 되는 거예요. 예체능 정도밖에 안 돼. 예체능을 너무 비하했네요. 문과조차 안 되는 거예요. 괜찮아요. 꼬우면 찾아와요. 자, 그래서
체육과 친구들이 저점 좀 무섭긴 하겠네요. 그래서 체육과 친구들은 이렇게 예절이 반듯한 친구들이기 때문에 이렇게 괜찮습니다. 그러니까 쌤이 지금 처음에 없었잖아요. 체육과들은. 그게 무슨 소리예요? 쌤이 막 비하했잖아요. 응, 근데 체육과 친구들 오면 예의 지키지 않을 것 같아요. 체육과 친구. 또 고기 사맥이고 그럼 다 예의 지킵니다. 자, 그래서 요렇게 돼요. 요렇게 되는데 지금까지 이야기로만 놓고 보면 적분하고 하나도 상관없는 내용이에요. 그냥 우함수, 기함수의 개념 그 자체입니다. 그럼 지금 해야 되는 건 뭐냐면 적분을 넣어서 이야기를 할 거예요. 자, 다시 한번 이야기해보죠. 적분은 안 할수록 좋습니다. 그래서 우함수, 기함수의 개념을 활용해서 적분을 안 하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적게 할 수 있는 이야기. 우함수, y축 대칭이 그냥 이렇게 생겼다고 할게요. 아무거나 상관없어요. 그 다음에 기함수, 원점 대칭이니까 이렇게 생겼다고 할게요. 귀엽죠? 개 귀여워요. 자,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게 y는 fx예요. 귀엽잖아요. 이상해요. 누나랑 비하했 약간 그런 느낌이지 않습니까? 그 이집트 보면 이렇게 손하는 그 느낌이지 않습니까? 자, 그래서 이렇게 되어 있는데 문제에 마이너스 a부터 똑같이 떨어진 a까지를 적분할 겁니다. 그래서 인테그랄 마이너스 a부터 a까지를 적분하세요 라고 한다면 좌우가 대칭이잖아요. 그러면 이 넓이랑 이 넓이가 늘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친구는 0부터 a까지 적분한 친구의 무엇이 되는 거예요? 2배가 되는 겁니다. 그럼 훨씬 간단하게 계산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이야기로 여기도요. 여기 마이너스 a부터 여기 a까지 적분을 하는데 이 넓이랑 이 넓이가 같아요. 근데 이 친구는 x축 위에 있으니까 양수로 뜰 거고요. 이 친구는 x축 밑에 있으니까 음수로 뜰 겁니다. 그렇다면 인테그랄 마이너스 a부터 a까지 fx dx를 하면 뭐가 된다고요? 0이 된다고요. 기함수는 적분하면 대칭인 구조에 대해 적분하면 0이 되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됐죠? 그러면 뭐예요? 계산이 훨씬 간단해진다는 거예요. 그럼 실제 문제에서 적용되는 형태를 좀 본다면 인테그랄 마이너스 2부터 2까지 x 4제곱 마이너스 3x제곱 플러스 2x 3x 세제곱 플러스 2x제곱 마이너스 x 플러스 5를 적분하세요.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럼 이건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우함수, 기함수를 쓰시면 간단하게 풀립니다. 그리고 그거에 대한 힌트가 뭐냐면요. 이거예요. 마이너스 2부터 2까지 0을 중심으로 같은 거리에 떨어져 있는 친구들에 대한 내용으로 해석이 됩니다. 그래서 얘를 우함수, 기함수로 나눠서 이야기하려고 짝수, 차수인 친구들하고요. 홀수, 차수인 친구로 나눠서 적을 거예요. 그럼 얘는 두 개로 쪼갭니다. 마이너스부터 2까지 x 4제곱 플러스 2x제곱 플러스 5를 적분하는 친구랑 더하기 마이너스 2부터 2까지 마이너스 3x 세제곱 플러스 마이너스 x를 적분하는 친구랑요. 그럼 이건 우함수예요? 기함수예요? 요거 홀수차수만 있잖아요. 기함수죠? 기함수를 대칭인 구조로 적분했으니까 무조건 0인 겁니다. 그리고 얘는요. 요 이야기에 의해서 2배의 인테그랄 0부터 2까지 x 4제곱 플러스 2x제곱 플러스 5 dx가 되고요. 그럼 이건 직접 계산하셔야 돼요. 어쩔 수 없습니다. 5분의 1 x 5제곱 플러스 3분의 2 x 세제곱 플러스 5x를 0부터 2요. 근데 우리 지금 하는 게 거의 대부분 다항함수를 적분할 거기 때문에 0 집어넣으면 무조건 0이에요. 그럼 사실은 이것만 집어넣은 값을 쓰시면 됩니다. 숫자 그지 같네요. 계산은 안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아직 안 끝났어요. 그래서 이렇게 하면 뭐라고요? 계산을 간단하게 할 수 있기 때문에 우함수, 기함수를 쓰는 거고요. 그거에 대한 힌트는 뭐라고요? 이 두 친구에 대한 내용인 겁니다. 됐죠? 그리고 여러분 생각해 봅시다. 우함수를 곱하고요. 우함수랑 기함수를 곱하고 기함수랑 우함수를 곱할 거예요. 그럼 결과물이 뭔지에 대해서 생각할 건데 외우면 좋지만 못 외우면 뭘로 생각하시면 되냐면요. 우함수는 짝수 차수, 기함수는 홀수 차수. 즉 우함수는 2차, 기함수는 1차로 생각하고 하셔도 됩니다. 그럼 2차랑 2차를 곱하면 몇 차 되죠? 4차죠. 4차는 짝수 차수만 있으니까 우함수라고 볼 수 있죠. 그럼 우함수랑 2차랑 1차를 곱해요. 그럼 몇 차가 돼요? 3차는 홀수 차수니까 기함수고요.
기함수 해야 되는데 미쳤네요. 자, 1차랑 1차 곱하면 몇 차예요? 2차니까 우함수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하나 보여드리면요. 우함수랑 기함수 곱하는 거 보여드릴게요. fx 우함수고요. gx 기함수예요. 그럼 우함수면 fx랑 같은 게 뭐냐면 f-x예요. 그죠? 기함수라면 gx랑 같은 건 마이너스 g-x가 됩니다. 그럼 우함수 곱하기 기함수라는 건 fx 곱하기 gx인데 이 친구가 우리 기함수라고 했잖아요. 기함수라면 얘랑 뭐랑 같아야 되냐면 음수배하고 x의 부호를 바꾼 친구랑 같아야 됩니다. 맞습니까? 이게 성립해야지만 기함수라는 거예요. 그럼 보세요. f-x는 누구랑 똑같다고요? 요 관계에 의해서. fx랑 똑같죠. 그죠? 그 다음에 마이너스 g-x는 이 관계에 의해서 뭐랑 똑같아요? gx랑 똑같잖아요. 그러니까 이 관계를 만족한다가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정답을 안 알려드리고 여러분한테 문제를 한번 내보죠. F합성 gx는 그리고 g합성 fx는 우함수인가요? 기함수인가요? 알 수 없나요? 이런 관계일 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알겠죠? 저기 정도까지 나오지는 않아요. 일반적으로. 좀 어려운 문제에 속하는데 방금 이야기의 연장선상으로 생각한다면 충분히 추론해내실 수 있을 겁니다. 합성이에요. 됐죠? 한번 해보시고요. 적으세요. 적고 오늘의 메인 내용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부족할 수도 있겠네요. 다음 시간에 또 하죠 뭐 그러면. 천천히 하면 돼. 응? 저번에 막 문제 맞췄을 때 문제를 주지 않았어요. 누구 언제요? 유달 줬잖아요. 잘했어요. 자, 기억을 하고 있었네요. 자, 부정적분의 정적분화입니다. 굉장히 있어 보이죠? 바뀌었어요. 정적분의 부정적분화입니다. 미안해요. 선생님이 별로예요. 딴 생각하다 보니까 이렇게 됐네. 넌 사제의 의미로 뭐 할 건데요? 전 사죄할 게 없어요. 오, 뻔뻔한 거 봐. 와. 자, 정적분의 부정적분화입니다. 있어 보이죠? 네. 제가 지나요. 가제 노래? 뭐라고요? 가제의 개화라는 이야기 들어봤습니까? 그게 뭐예요? 모든 각각류들이 개의 형태를 흉내내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서 분화가 돼요. 네네네. 우리가 개로 알고 있는 것들 중에 실제로 개가 아닌 친구들도 있어요. 대게는 개가 아니에요. 네, 맞아요. 왜요? 대게인가 킹크랩인가는 개가 아닙니다. 가제류예요. 근데 개처럼 생기게 변화되고 있어요. 그런 것처럼 정적분의 부정적분합니다. 무슨 뜻이에요? 정적분이지만 뭐처럼 생겼다고요? 부정적분처럼 생겼다는 겁니다. 그 이야기를 할 거고요. 그 이야기 하기 전에 요 이야기를 하나 하고 그 다음에 갈게요. 뭐냐면 적분 구간이 상수인 친구들이 있어요. 그럼 그 친구들은 결과물이 상수로 나옵니다. 요거 예시 하나만 들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예를 들어 fx는 x제곱 마이너스 2x 곱하기 뭐라고 나오냐면 인테그랄 1부터 2까지 ft dt라고 나와요. 요 f랑 요 f는 똑같은 f입니다. 한 문제니까. 근데 변수가 t냐 x인 거냐의 차이인 것 뿐이에요. 자, 그럼 이 친구는 적분 구간에 뭘로 쌓여 있어요? 숫자, 상수로만 쌓여 있죠. 그럼 이거 부정적분 한 다음에 2 넣고 1 넣어서 빼는 거예요. 그럼 숫자 넣고 숫자 넣어서 빼는 거니까 결과물이 무조건 뭐가 돼요? 숫자, 상수가 되죠. 그죠? 얼마인진 모르지만 상수가 된다고요. 그래서 인테그랄 1부터 2까지 ft dt를 어떤 상수인 k라고 놓을 겁니다. 이렇게 접근을 한다는 거예요. 적분 구간이 상수로 쌓여 있으면. 그럼 주어진 식을 다시 한번 쓰면 fx는 x제곱 마이너스 2x 곱하기 k니까 2kx가 돼요. 그럼 ft는 뭐가 됩니까? ft는 t제곱 마이너스 2k t가 되겠죠. 왜 ft를 구하고 있냐면 위에 있잖아요. ft를 1부터 2까지 적분하는 게 우리 목적이라 그래요. 그럼 인테그랄 1부터 2까지 ft dt는 뭐라고 쓸 수 있어요? 인테그랄 1부터 2까지 t제곱 마이너스 2k t dt라고 쓸 수 있고요.
그럼 요거 정리하면 3분의 1 t 세제곱 마이너스 kt 제곱을 1부터 2까지 집어넣는다고요. 계산 여러분이 하세요. 그리고 그게 결과물로 얼마가 나온다고요? k가 나온다고요. 그럼 이 식을 정리하면 문제의 미지수는 k 하나만 남습니다. k 값이 얼마인지 찾을 수 있겠죠. 그러면 k 값 얼마인지 찾으시면 여기 식에다가 다시 집어넣으시면 뭐예요? fx가 얼마인지 찾을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적분 구간이 상수로 둘러싸여 있다. 그럼 결과물, 이 적분의 결과물이 뭐가 될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알 수 없는 상수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됐습니까? 됐죠? 요게 기본적인 내용이에요. 이건 정적분의 부정적분 아니에요. 지금 이야기를 하는 게 정적분의 부정적분화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뭐냐면 적분 구간에 미지수가 있는 경우 있어요. 적분 구간에 미지수가 있죠? 그럼 투스텝으로 갑니다. 첫 번째, 두 번째 있어서요. 첫 번째는 적분 구간이 같게 해주는 값을 대입합니다. 이걸 대입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양변을 미분해요. 이렇게 두 개의 스텝으로 문제를 풉니다. 뭘 내야 아무것도 안 해놓고. 제인이 끝나고 상담해야겠어요. 아니 진짜 머리가 지금 엉켜가지고 지금. 제인이 끝나고 상담해야겠습니다. 싫은 게 어딨어? 예를 들어서 인테그랄 0부터 x까지 0부터 이거 아닌데 미안해요. 다른 겁니다. 미안해요. 자, 이 친구가 아니에요. 늦었어요. 상담해야 돼요. 진짜 싫어요. 개싫어도 해야 돼요. 줄 거예요. 제인이가 싫다고 하니까 더욱더 하고 싶군요. 쌤이 하고 싶다니 더욱더 하기 싫은데요. 너 기분 나빠. 기분 나쁘라고 한 얘기. 그럼 정확히 원하는 대로 됐네요. 저는 안 갈 거예요. 자, 뭐냐면요. 안 돼요. 안 됩니다. 귀찮아요. 자, 그러니까 하죠. 워크북 16번입니다. 워크북 16번이고요. 인테그랄 1부터 x까지 ft dt가 x 세제곱 플러스 ax 제곱 마이너스 3x 플러스 1이라고 나왔어요. 자, 적분 구간에 뭐 있어요? 미지수 x 있죠. 그럼 첫 번째 해야 되는 거 뭐라고요? 적분 구간이 같게 해주는가? 이 두 개 같게 하려면 x에다 얼마 집어넣어요? 1 집어넣는 거예요. 이게 첫 번째입니다. 그럼 요 x, 요거 똑같은 x예요. 하나에 1 집어넣으면 나머지도 1 집어넣으셔야 돼요. 그럼 인테그랄 1부터 1까지 ft dt는 1 더하기 a 빼기 3 더하기 1이에요. 근데 오늘 했네요. 적분 구간이 같으면 피적분 함수에 관계없이 무조건 얼마라고요? 0이에요. 그럼 이게 0이려면 a는 얼마냐면 1이라는 내용을 숨겨놓은 겁니다. 됐죠? 그 다음에 두 번째 미분할 거예요. 미분할 건데 누구에 관해 미분할 거냐면 변수 중요해요. 이 변수에 관해서 미분할 겁니다. 그래서 양변에 ddx를 해줄 거예요. x에 관해 미분을 할 겁니다. 그렇다면 잘 보세요. 이건 뭐가 되냐면 아직 미분 안 한 상태예요. 이건 뭐가 되냐면 라지 ft를 1부터 x까지 집어넣는 겁니다. 맞죠? 그럼 얘는 라지 fx 빼기 라지 f1인 거예요. 됐죠? 얘를 정리하면 얘가 되는 겁니다. 근데 그게 x세제곱 플러스 a가 1이었으니까 x제곱 마이너스 3x 플러스 1이 되고요. 이제 양변을 미분할 거예요. 이렇게요. 자, 우변부터 해볼까요? 제인 씨? 아유, 좋아요. 슬슬 상담을 안 해도 될 것 같아요. 자, 요거 맞추면 상담 안 하도록 하죠. 라지 fx를 미분하면 뭐가 됩니까? 라지 fx를 미분하면 뭐가 됩니까? 스몰 fx가 돼요. 라지 f1을 미분하면 틀렸어요. 0입니다. 아까 했죠? 여기에 미지수 x 없잖아요. 네가 아까 똑같이 대답했잖아. 이거 숫자로만 이루어져 있으니까 미분하면 얼마예요? 0이죠. 금수면 이따 상담 말고 교육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fx는 뭐가 되는 거예요? 얘가 되는 거예요. fx 함수가 뭔지를 이렇게 찾으실 수 있는 겁니다. 됐죠? 근데 문제에선 fa를 구하라고 그랬으니까 f1이 얼마인지 물어보고 있는 겁니다. 됐죠? 기본 접근은 이거예요. 기본 접근은 적분 구간에 미지수가 있으면
적분을 다 때려서 하는 게 아닙니다. 어차피 뭐 할 거니까 미분할 거니까 요 함수의 원시함수 형태로만 그냥 적어서 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미분을 누구에 관해서 한다고요? 이 변수에 관해서 하는 거예요. 하나 더 있어요. 그리고 형태가 하나 더 있거든요. 그거는 쉬고 나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게 시험에 많이 나와요. 그냥 뭐 개념이네. 자, 보겠습니다. 모르죠. 수업 있을걸요? 근데 무슨 요일이에요? 몰라요. 그건 모르겠는데 일요일은 아니니까 수업이 있겠죠. 확인해주셔야 돼요. 응? 뭐 수업하기 전에 놀거나 뭐 그러면 되지 않을까요? 크리스마스 때 수업을 해요, 누가? 너희가요. 너 이거 해야죠. 응. 무슨 요일인지 크리스마스. 목요일이래요. 그때 있어요. 뭐? 그때 있어요. 그건 니네가 알죠. 나는 모르죠. 여기는 쌤이랑 12월까지예요. 12월 마지막까지 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근데 가려면 가요. 선생님 얘기하잖아요. 빨리 다른데 고등부 수업 있는 거 본인에게 맞는 데 있으면 가라고요. 여기 학원에 오래 다니는 게 선생님에게 도움이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고등학교 가서 좋은 결과를 내는 게 선생님에게 도움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른 데 갈 수 있으면 가라니까요. 그래서 좋은 결과를 내도록 하세요. 고등학교 가서. 상관은 없어요. 상관은 없는데 성적 망하면 뭐 네가 안 좋은 거지 내가 안 좋진 않죠. 성적 좋으면 뭐 나도 물론 좋긴 하겠지만 너가 제일 좋지 원래. 그런 거지. 자, 암기하셔야 돼요. 요거고요. 요게 이제 변형된 형태가 나오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미적분 1에서는. 그래서 그냥 이대로 나온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대로 나온다고 보시면 되기 때문에 요 형태 해법은 암기를 할 거고요. 다이렉트로 쓰고 그 다음에 예시를 들어드릴게요. 이거의 해법은 크게 2개로 나뉩니다. 근데 그 2개의 해법이 똑같아요. x의 상수 대입하시면 됩니다. x의 상수를 대입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미분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나온 결과물을 다시 x의 상수를 대입하시고요. 그 다음에 또 미분하시면 됩니다. 간단하죠? 그래서 이 식을 한 번 미분하죠? 그럼 왜 그렇게 나온지 이따 보여드릴 거예요. 근데 너무 자주 나오니까 결론을 외우긴 할 건데 당연하지만 어려운 문제에서는 그 과정을 알아야지만 풀 수 있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꼭 기억하셔야 돼요. 과정도 그 어려운 거 풀려면. 자, 상수를 대입해서 미분을 하면 뭐가 나오냐면 첫 번째는 요 식이 얼마가 되냐면 인테그랄 상수부터 x까지 ft dt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시 적분 구간에 미지수 있는 친구가 나오니까 이걸 또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렇게 해서 다시 한 번 더 미분을 하시면 결국 fx가 됩니다. 이거고요. 무슨 소리인지 예시를 하나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여기 상수 대입해서 0 되는 거는 시간 관계상 의미가 없는 문제로 좀 풀어보도록 할게요. 그거의 의미가 없는 문제로요. 0부터 x까지 x-t ft dt가 자 뭐라고 나오냐면 x 4제곱 플러스 4x 세제곱이라고 나와 있는 친구를 구하고 우리가 원하는 건 뭐냐면 fx가 뭔지를 찾는 게 최종 목적으로 할게요. 자, 이 문제에서는 의미가 없지만 x에 0 넣을 거예요. x에 0 넣으면 좌변은 0부터 0까지니까 적분 구간에 상관없이 무조건 0이죠. 이것도 0이에요. 여기다 0 넣고 여기도 0 넣고 여기도 0 넣는 거예요. 0은 0이죠. 그럼 사실 여기 뒤에 만약에 a가 붙어 있다면 a가 얼마인지를 구하는 용으로 이걸 쓰는 겁니다. 근데 지금 문제에서는 없으니까요. 일부러 없는 걸로 했어요. 자, 그럼 양변을 미분할 거예요. 미분할 건데 얘에 대해서 미분해야 되죠. 자, 잘 보세요. 잘 보세요. 결론은 써놨으니까 왜 그렇게 되는지 이야기할 거고요. 과정 꼭 아셔야 돼요. 자, 적당한 멈추고 잠깐만 봐주세요. 자, 이 식을 미분할 거거든요. 근데 미분하기 전에 얘를 적분부터 해낼 거예요. 적분할 때 변수는 누군가요, 현재? t에 대해서 적분을 해야 돼요. 근데 미분은 누구에 대해서 할 건가요? x에 대해서 할 거예요. 그럼 얘는 적분할 땐 상수지만 미분할 땐 상수가 아닙니다. 그죠? 적분은 t에 관해서 하고 미분은 x에 관해서 하니까 요 괄호 안에 들어있는 이 x는
뭐가 되는 거예요? 미분할 때는 변수가 되고요. 적분할 땐 상수 취급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통째로 놓고 이야기를 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집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어떻게 할 거냐면요. 분배해서 쪼갤 거예요. 자, 그러면 인테그랄 0부터 x까지 xft dt 빼기 인테그랄 0부터 x까지 tft dt가 돼요. 아직 적분 하나도 안 했어요. 쪼개기만 했어요. 다시 한번요. 이 식은 누구에 관해 적분할 겁니까? 어떤 변수에 관해서? t. t에 대해서 할 거예요. 그럼 x는 현재 뭐라고요? 상수 취급이에요. 그래서 앞으로 뽑으셔도 됩니다. 됐죠? 이렇게 하셔도 돼요. 자, 그렇다면 이거 할 거고 요거 있죠, 요거. tft. 이 친구에 t 말고 다른 변수 있나요? 없죠. 근데 우리 곱셈 적분하는 거 개빡세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얘를 잠시 gt라고 치환해서 생각해 줄게요. 됐죠? 그럼 얼마인지는 모르지만 적분하면 라지 gt가 된다. 이 정도로만 생각을 할 겁니다. 이제 적분할 거예요. 그럼 젤 앞에 x 있고요. 그 다음에 ft를 적분하면 뭐 돼요? 라지 ft죠. 그걸 0부터 x까지 하시고요. 빼기 gt를 적분하면 라지 gt가 돼요. 그걸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0부터 x까지 넣을 거예요. 아직 미분 하나도 안 했어요. 적분한 거 전개만 해내고 있는 겁니다. 자, 저거 해보겠습니다. 그럼 x 괄호치고 x 빼기 라지 f 제로가 되죠. 그 다음에 빼기 저건 라지 gx 빼기 라지 g 제로가 돼요. 됐습니까? 자, 이게 우변 뭐라고 지금 되어 있냐면 x 4제곱 플러스 4x 세제곱이라고 되어 있는 거예요. 아직 아무것도 안 했어요. 그냥 적분만 해낸 겁니다. 이제 뭐 할 거냐면 미분할 거예요. 자, 그럼 x에 관해서 미분할 거예요. x 곱하기 라지 fx 빼기 라지 f 제로. 여기도 x 있고 여기도 x 있네요. 고배 미분 쓰셔야 됩니다. 그래서 앞에 거 미분하고요. 뒤에 거 그대로 적고요. 됐죠? 더하기 앞에 거 그대로 적고요. 자, 제 세 번째 기회예요. 요거 미분하면 뭐예요? 스몰 fx. 그 다음에 요거 미분하면 얼마예요? 맞았어요. 드디어 3번 만에 맞았습니다. 교육이 의미가 있네요. 자, 그래서 아직 금수예요. 자, 그래서 이건 이렇게 되고요. 자, 요거 미분할 거예요. 요거 미분하면 뭐 됩니까? 스몰 gx 되고요. 이건 미분하면 0이에요. 생략. 자, 근데 gx는 우리가 잠시 빌려서 만든 거였어요. tft를 gt라고 했으니까 gx는 xfx가 됩니다. 그죠? 그래서 얘는 사실 뭐라고요? xfx예요. 자, 좌변은 끝났습니다. 우변도 미분해야죠. 좌변 미분했으니까 우변도 미분해요. 플러스 12x 제곱 이렇게 됩니다. 근데 이거예요, 이거. xfx가 하나는 더셈 하나는 뺄셈이니까 사라집니다. 됐나요? 그럼 간단히 정리하면 라지 fx 빼기 라지 f 제로가 우변을 미분한 4x 세제곱 플러스 12x 제곱이 되고요. 이 친구가 사실은 뭐라고도 볼 수 있냐면요. 인테그랄 0부터 x까지 스몰 ft dt가 돼요. 이거 x로 쓰시면 안 돼요. 변수 겹치니까. ft dt가 됩니다. 됐습니까? 아까 뭐라고 그랬어요? 미분 한번 하고 나면 상수부터 x까지 ft dt가 될 거라고 그랬죠. 이렇게 나왔네요. 그래서 양변을 미분하면 좌변이 다이렉트로 사실 0부터 x까지 ft dt가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 과정을 보여드린 거예요. 왜요? 어려운 문제에서는 이 과정이 필요합니다. 이따 시간이 되면 그 과정 있는 문제도 하나 보여드릴게요. 지금 말고 끝나고 보여드릴게요. 자, 그러면 이렇게 됐어요. 그럼 우리 지금 미분을 한번 해서 인테그랄 0부터 x까지 ft dt가 무엇이 나왔다고요? 4x 세제곱 플러스 12x 제곱이 나왔어요. 됐습니까? 그럼 적분 구간에 뭐 있어요? 또 미지수 있죠. 그럼 이거 어떻게 해야 돼요? x에 얼마 집어넣어요? 0 집어넣죠. 그럼 0이 되죠. 좌변은 0부터 0이니까 여기도 0 집어넣으면 0. 역시 이건 의미가 없는 문제로 만들어놨어요. 그 다음에 양변을 미분할 거예요. 미분하기 전에 이거 사실은 누구라고요? 얘라고요. 지금 라지 fx 빼기 라지 f 제로가 4x 세제곱 플러스 12x 제곱이니까 이 상황에서 양변을 미분한다고요. ddx 한다고요. 자, 네 번째 기회 왔어요. 라지 fx 미분하면 뭐라고요? 이거 미분하면 뭐예요? 네, 0이에요. 맞아요. 그래서 이건 미분하면
12x제곱 플러스 24x. 그래서 fx가 얘라는 게 나오는 겁니다. 두 번 미분하면 뭐 될 거라고 그랬어요? fx 될 거라고 했죠. 길죠? 그래서 외워야 돼요. 전형적인 형태라 외워야 되는데 중간 과정을 왜 설명했겠어요? 그게 있어야지만 풀리는 문제가 나옵니다. 수능 쪽에서 다 알고 있어요. 수능 문제 출제하시는 분들이 애들이 이거를 외워서 하고 저 형태를 변형해서 낼 수가 없구나라는 사실을 옛날부터 있던 거니까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과정을 써야지만 풀리는 문제들을 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게 작년인가 재작년에 나온 문제에 그런 게 있었습니다. 그럼 이제 무슨 뜻이에요? 조만간 여러분들 학교에서도 나온다는 이야기인 겁니다. 그럼 그런 문제들 말고 이런 전형적인 문제들을 풀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외워야죠. 안 그러면 개울에 걸리니까요. 결국 미분 적분에서 특히 적분 파트는 시간 싸움입니다. 다 때려받고 계산하는 게 아니에요. 무슨 의미를 가지는지에 대한 해석을 하실 수 있어야 됩니다. 됐죠? 생각보다 시간이 있네요. 요거를 이렇게 저 결과물 말고 개념, 요 과정이 있어야지만 풀 수 있는 문제 하나 풀어드리도록 할게요. 우선 적으세요. 워크북 27번이고요. 이거 보시면 22년 4월 고3 13번 4점짜리 문제입니다. 자, 여기 보시면 적분 구간이 1부터 x까지고 x-t, ft, dt예요. 이거 뭐예요? 아까 딱 설명드린 그 형태입니다. 그럼 원래 이 친구는 뭐라고 그랬죠? 이 친구는 뭐라고 그랬죠? 두 번 미분하는 이야기로 가는 겁니다. 한 번 미분하면 뭐 나오고 두 번 미분하면 뭐 나오는 이야기인데 그거 이야기를 하기 전에 요거 미분하려고 보니까 이쪽에 대한 식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미분 그런 이야기가 아닌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요? 풀어서 적는 겁니다. 아까 전에 이야기로 풀어서 다이렉트로 적을게요. 이거 전개해서 적으면요. x 인테그랄 1부터 x까지 ft가 되고요. 그 다음에 빼기 인테그랄 1부터 x까지 tft dt가 되는 거예요. 아직 아무것도 안 했어요. 아직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쪼개기만 한 겁니다. 27번이요. 쪼개기만 한 거예요. 쪼개기만 한 거고요. 이걸 이제 아까 전에 쓰던 것처럼 원시함수를 이용해서 좀 가보겠습니다. 그럼 x하고 뭐 됐었냐면 라지 fx 빼기 라지 f1이 되고요. 그 다음에 빼기 이건 뭐가 됐어요? 요걸 뭘로 놨어요? gt로 놓고 문제를 풀었었죠. 그래서 라지 gx 빼기 라지 g1이 됐었습니다. 됐죠? 지금 아직 아무것도 안 했다고요? 미분 이런 거 하나도 안 했어요. 그냥 위에 있는 식을 원시함수를 써서 정리한 것 뿐입니다. 그리고 분모가 뭐가 돼요? x-2가 되고요. 리미트 x가 2로 갑니다. x에 2 넣어도 되나요? 돼요. 문제 fx가 뭐라고 나왔으니까 다항함수라고 나왔으니까 넣어도 돼요. 적분해도 다항함수고 미분해도 다항함수니까요. 분모 얼마예요? 넣으면 0이죠. 분자는 2하고 f2 빼기 f1 이렇게 되고 요거는 적분하면 얼마인지 모르겠어요. 얼마인지 모르는데 이 식하고 이 식이 같은 식이죠. 그죠? 이 식이 같은 식이에요. 그럼 1부터 2까지 집어넣어서 나오는 값이 된다고요. 맞습니까? x에 2 집어넣는 거니까. 그럼 사실 요 뒤에가 알기 어려우니까 g2 빼기 g1인데 이걸 알기가 어려우니까요. 그러는데 분모 얼마예요, 현재? 0이죠. 그럼 분자도 얼마여야 수렴할 수 있는 거예요? 0이라는 거죠. 그럼 우리 알 수 있는 건 뭐냐면 인테그랄 1부터 2까지 땡땡땡 dt가 0이라고요. 근데 사실 이 식이 여기 x 들어있는 식이 얘잖아요. 그죠? 자, 잘 보세요. 그래서 이 친구 있죠. 이 친구랑 이 친구는 똑같은 친구예요. 이건 적분 기호를 썼냐 안 썼냐의 차이인 것뿐이고 똑같은 식입니다. 그럼 얘를 잠시만 라지 hx라고 할게요. 아니요, 아주 안 돼요. 지금은 안 돼요. 자,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럼 다시 한 번씩 써볼게요. x-2분의 라지 hx 되고 리미트 x가 2로 가는데 이게 뭐가 됐다고요? 3이 됐다고요. 근데 대입하니까 분모 0이고요. 분자는 h2예요. 됐습니까? 그럼 우리 이걸로 알 수 있는 거 뭐예요? h2가 얼마여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0이라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됐어요? X 왜 빼는 거예요? 아까 했는데 그거 아까 했어요. 지금 이야기 드릴 수가 없어요. 시간이 안 돼요. 자, h가 0이라는 사실을 알 수 있어요. 그러면 0분의 0꼴이죠. 0분의 0꼴의 첫 번째 법 뭐예요? 약분이에요. 근데 지금 식이 안 나와 있죠, 사실은. 그러니까 약분할 수 없어요. 그럼 뭐 써야 돼요? 미분계수의 정의 쓸 거예요. h2가 0이기 때문에 얘를
빼기 0이라고 생각하는데 0이 뭐라고요? h2라고요. 그럼 주어진 식은 사실 뭐가 되냐면 리미트 x가 2로 갈 때 x-2분의 hx 빼기 h2라고 쓸 수 있어요. 얘가 0이니까요. 됐습니까? 그럼 우린 이게 미분계수의 정의에 의해서 뭐가 되냐면 h를 미분하고 2를 집어넣는 게 된다고요. 여기까지 따라왔나요? 그럼 우리 hx가 누구였냐면 얘였어요. 얘를 미분하고 얼마 집어넣자고요? x에다 2를 집어넣을 겁니다. 됐습니까? 자, 그럼 이거 미분할 거예요. 곱의 미분이죠? 아까 전처럼 곱의 미분이에요. 앞에 거 미분하고 지금 뭐 구하고 있냐면 라지 h 프라임 x를 구하고 있는 거예요. 앞에 거 미분하고 뒤에 거 그대로 적고요. 이렇게 됐고요. 그 다음에 더하기 앞에 거 그대로 적고요. 뒤에 거 미분하면 스몰 fx가 되는 거였죠. 됐고요. 빼기 요거 미분하면 스몰 gx예요. 근데 gx가 뭐라고요? tft를 gt라고 넣었으니까 gx는 xfx라고요. 아까랑 똑같은 흐름이죠. 이거 사라집니다. 그럼 사실 라지 h를 미분한 친구는 라지 fx 빼기 라지 f1이라고요. 근데 우리 미분하고 얼마 집어넣는 게 목적이에요? 2 집어넣는 게 목적이죠. 그래서 h'2는 라지 f2 빼기 라지 f1인데 이게 뭐냐면 사실은 인테그랄 1부터 2까지 fx dx가 되는 겁니다. 맞습니까? 근데 이게 문제에서 최종적으로 얼마라고 그랬어요? 3. 이 문제에서는 이것까지밖에 못 구해요. fx가 뭔지 못 구합니다. 정적분의 결과물인데 결과물을 보고 원시함수를 어떻게 구해요? 부정적분이 아니잖아요. 근데 문제에서 구하라고 한 거 뭐였죠? 인테그랄 1부터 2까지 4x 플러스 1 fx dx예요. 그럼 얘는 곱셈이니까 쪼갤 거예요. 그리고 4 앞으로 보내면 4 인테그랄 1부터 2까지 x fx dx 더하기 인테그랄 1부터 2까지 fx dx입니다. 방금 구했네요. 1부터 2까지 fx dx 얼마라고요? 3이에요. 그럼 우리 이것만 있으면 되거든요. 근데 이거 어디서 겁나 본 거 아닙니까? x fx 어디서 봤어요? gx예요. 얘예요. 그럼 이 이야기를 아까 전에 이식은 모두 같은 식이에요. 맞습니까? 근데 여기다 2 넣으면 얼마 나온다고 그랬어요? 0 나온다고 그랬죠. 그럼 여기다 2 넣어볼게요. 그럼 이 식에 x에다 2 넣으면 2 인테그랄 1부터 2까지 ft dt 더하기 빼기 인테그랄 1부터 2까지 tft dt가 얼마라고요? 2 넣으면 0 나온다고요. 근데 1부터 2까지 ft dt 얼마라고요? fx dx인데 변수만 x로 바뀐 것뿐이지 똑같은 이야기니까요. 그럼 이거 3이에요. 그럼 이만큼은 6이네요. 6 빼기 땡땡땡 했는데 0 나오려면 땡땡땡이 얼마란 이야기예요? 그럼 얘 얼마라고요? 인 거죠. 두 번 미분하지 않는 이야기로 갔습니다. 뭐예요? 중간 과정의 내용이 있어야 돼요. 알겠어요? 여러분들이 외우고 있는 두 번 미분하면 돼로 끝나지 않아야 되는 이유가 이런 겁니다. 그리고 이게 언제 나왔다고요? 22년에 나왔죠. 그러면 학교 시험에 이제 슬슬 나왔거나 나오려고 준비 중인 문제들인 겁니다. 응? 그럼 이제 학교 시험에 나왔죠. 아니에요. 보통 2, 3년 정도 있다 나와요. 그리고 그때 한 번 나오면 계속 나옵니다. 모의고사에 한 번 나오면 내신에 그 이후에 쭉 나와요. 됐죠? 아유, 시험 보겠습니다.